10만 년 전 현생 인류가 아프리카 밖으로 진출하던 시기, 이스라엘 카프제 동굴의 차가운 바닥 아래 12살 소년이 고요히 잠들었습니다. 못다 핀 생을 마감한 그의 몸 위에 붉은 옷꽃가루가 꽃잎처럼 뿌려졌고, 가슴에는 붉은 사슴뿔 하나가 조심스럽게 놓였습니다. 매년 다시 돋아나는 사슴뿔처럼 소년의 생명력이 어딘가에서 다시 피어나길 염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작별의 선물은 역사상 가장 오래된 부장품의 흔적으로 당시 현생 인류가 고도의 인지 능력을 갖추기 시작했음을 시사하죠. 시간이 흘러 빙하기가 깊어져 가던 4만 년 전, 인류의 정신세계는 또 다른 도약을 맞이했습니다. 수렵채집 사회의 번영 속에서 실제하지 않는 존재를 상상하기 시작했으며, 반인반수의 독특한 샤머니즘 예술이 탄생했습니다. 독일 슈바벤 노리냐크 문화유적에서 발굴된 라이온맨 조각상은 인간과 동물의 경계를 넘나드는 초월적 사고의 결정체입니다. 재현 실험에 따르면 조각상은 상하 내부의 빈 공간과 무게 중심을 맞춰 치밀하게 설계되었으며 2개월 이상의 정성 어린 작업이 요구되었죠. 또한 수백 점의 동물 조각상에 새겨진 3,000개 이상의 점, 선, 십자 패턴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고유한 규칙에 따라 일정 의미를 전달하는 원시적 기호 체계로 확인됩니다. 36,000년 전 프랑스 쇼베 동굴 벽화는 살아 숨쉬는 듯한 생명력으로 가득합니다. 현대인의 미적 감각과 다를 바 없는 세련된 표현 기법은 예술적 잠재력과 인지 능력이 이미 완성 단계에 올라섰음을 증명하죠. 당근을 연상시키는 굵은 종유석에는 암사자와 들소가 겹쳐 그려져 있으며, 아래 인간의 다리 사이에 칠해진 삼각형은 음모를 표현한 것처럼 보입니다. 초현실적인 반인반수의 이미지 속에서 원시 샤머니즘 상징 체계의 단초를 엿볼 수 있죠. 빙하기가 절정을 이루던 1만 7천년 전, 라스코 동굴 벽화에는 보다 극적이고 난해한 서사가 등장합니다. 새머리에 보드맨과 창에 찔려 내장이 노출된 들소, 발기된 신체와 곁에 놓인 새 장식의 지팡이는 죽음과 탄생을 매개하는 샤머니즘 의식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종교학자 엘리아드에 따르면 수렵채집 사회에서 인간과 동물은 수직적 지배관계가 아닌 영적으로 연결된 동등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생존을 위한 사냥은 평등한 질서를 깨뜨리는 폭력을 수반했으며, 이는 심리적 부채감과 동물의 영적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은 끊어진 유대감을 회복하고 동물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반인반수 상징을 통한 인간과 동물의 경계를 허무는 영적 통합을 시도했죠. 들소의 죽음은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 황홀경에 빠진 샤먼을 매개체로 새로운 생명력으로 전이되는 순환의 고리였습니다. 프랑스 트로아 프레르 동굴에서 발견된 뿔 달린 주술사 벽화는 고대 샤머니즘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사슴뿔과 올빼미 눈, 인간의 다리가 결합된 기묘한 형상은 동물의 야생적 신성을 흡수하기 위한 고대인의 갈망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인류학자 프레이저가 제시한 닮은 것은 닮은 것을 낳는다는 주술의 유사 법칙처럼, 이들은 동물 형상을 흉내내며 초자연적 힘이 복제되길 원했습니다. 또한 한 번 접촉한 것은 계속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주술의 접촉 법칙에 따라 사슴뿔이나 가죽을 뒤집어쓰고 의뢰행위를 수행했죠. 당시 마들렌 문화인들은 사냥도구에 정교한 동물 문양을 새겨넣거나 곰과 늑대의 이빨을 장식해 몸에 지님으로써 맹수의 힘을 흡수하는 접촉 주술을 병행했습니다. 이들에게 동물 장신구는 거친 야생에서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영혼의 방패이자 부적이었습니다. 한편 안각화의 권위자인 데비드 윌리엄스는 신경심리학의 관점에서 구석기 예술을 해석하는 샤머니즘 모델을 정립했습니다. 그는 샤머니즘 예술이 뇌가 특정 트랜스 상태에서 만들어낸 신경학적 결과물이라 주장합니다. 트랜스는 라틴어 트랜시투스, 건너감에서 유래한 용어로 일상적 의식 상태를 벗어나 특정 대상에 강하게 몰입하며 시공간 감각의 왜곡, 자아에 대한 인식이 변화된 상태를 뜻합니다. 트랜스는 현대학문에서 변성의식 상태의 한 유형으로 이해되며 신내림이나 종교적 황홀경,
명상의 산매 상태 등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구석기 인류는 굶주림이나 수면 박탈의 극한 상황, 리드미컬한 춤과 음악, 어둠 속 강렬한 불빛, 환각식물 섭취와 같은 감각의 과부하를 통해 트랜스 상태에 진입했을 것입니다. 독일 홀레페스 동굴에서 발견된 35,000년 전 독수리 뼈 피리는 트랜스 상태로 진입을 유도하는 가장 오래된 영적 도구 중 하나였습니다. 부분 유물로 발견된 게 없지만 학자들은 동굴 종유석과 석순에 남겨진 타격 흔적을 통해 천연 타악기를 사용했음을 확인했습니다. 트랜스 초기 단계에서는 내시 현상이라 불리는 격자, 점, 지그재그, 소용돌이 같은 기하학적 문양이 두드러지게 관찰됩니다. 이는 뇌의 시각 피질이 스스로 과활성화되며 발생하는 현상으로 특정 조건에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자연적인 신경 반응이죠. 사하라 사막 타실리 나제르 벽화의 버섯 남자는 머리와 몸에 버섯 형상이 자라나 있고 손에도 유사한 물체를 들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패턴은 트랜스 초기 내시 현상의 시각 경험을 묘사한 것으로 보이며 일부 연구자는 환각버섯을 사용한 샤먼의 모습이라 추정합니다. 한층 더 깊은 트랜스 단계로 진입하면 뇌는 추상적 패턴들을 익숙한 개념으로 재해석하기 시작하며 상징적 구체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현대인은 이 단계에서 문화적 배경이나 종교적 믿음, 무의식에 저장된 기억의 파편과 이미지를 환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수렵채집이는 동물이 가장 중요한 인지적 대상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반인반수 이미지로 구체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트랜스 초입의 기하학적 패턴은 시대를 초월해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만 깊은 단계에서 형성되는 이미지는 각 시대의 문화적 코드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동굴 내부에서 석재 등장과 햇불 사용으로 인한 저산소 환경이 변성의식 상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동굴 벽면은 저편의 영적 세계와 맞닿아 있는 막으로 인식되며 그 위에 그려진 기묘한 벽화들은 샤머니 트랜스 상태에서 마주한 영적 존재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깊은 트랜스에 도달하면 몸이 공중에 뜨는 듯한 부유감, 시공간의 왜곡, 자신과 세상이 하나가 된 듯한 일체감, 육체와 정신이 분리되는 느낌, 강렬한 황홀감, 영적 존재와의 교감, 빙의 현상과 같은 다양한 주관적 경험이 보고됩니다. 저는 트랜스를 직접 경험한 적은 없지만 MT 캠프파이어 때 술에 취해 사람들과 손을 잡고 강강술래를 돌다가 묘한 감각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면서 몸이 붕 뜨고 마치 주변 세계가 빙빙 도는 듯한 꿈을 꾸는 느낌이었는데 아마 경미한 트랜스 초입 단계였던 것 같습니다. 실제 튀르키예 수피즘의 세마 의식에서도 수행자들은 이와 유사한 감각을 묘사합니다. 자신의 신체 감각이 사라지고 외부 세계가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며 강한 평온함과 황홀감이 동시에 나타나는데 수피 전통에서는 이를 신과 가까워진 상태로 해석합니다. 샤머니즘과 세마의식 모두 변성의식 상태를 유도하지만 그 방식과 뇌의 반응 메커니즘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마의식이 일정 속도의 회전으로 예측 가능한 자극을 통해 안정된 몰입 상태를 유도하는 반면 샤머니즘은 북소리와 격렬한 춤, 호흡 변화에 강렬한 자극이 중첩되면서 감각 과부하 상태가 유도됩니다. 세마 수행자는 전두엽 기능이 일정 부분 유지되고 최소한의 자기인식과 신체 통제가 가능하지만 트랜스는 전두엽을 강하게 억제시키고 자아인식 네트워크가 급격히 붕괴되어 신체에 대한 통제력 상실과 빙의 현상, 환각이 자주 동반됩니다. 또한 세마는 세로토닌과 엔도르핀 증가와 관련된 고요한 황홀감을 경험하는 반면 트랜스는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 증가와 관련된 현실 왜곡과 과흥분, 탈진이 유발되죠. 같은 조건에서도 트랜스에 빠지는 민감성은 개인마다 차이를 보이며 감수성이 높은 인물이 샤먼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컸을 것입니다. 연구 결과 흥미로운 점은 영적 세계에 대한 믿음이 높다고 해서 트랜스 진입 여부나 체험의 강도가 세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영성주의적 신념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아 해체와 일체감의 경험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트랜스에 진입한 샤먼의 내면은 강렬한 영적 경험으로 충만하지만 외부에서 관찰되는 신체 변화는 지극히 파격적이고 기괴한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거친 호흡과 요동치는 심박수를 동반한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신체 제어력을 상실한 채 온몸을 격렬하게 떨거나 사지가 딱딱하게 굳는 강직 현상이 나타납니다. 시선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응시하고 얼굴은 가면을 쓴 듯 무표정하게 고정되며 이해할 수 없는 기묘한 언어를 쏟아내거나 신체적 과부하로 구토가 나오기도 하죠. 트랜스에서 깨어난 직후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는 기억상실이 흔히 동반되고 이후 다시 평소 상태로 복귀합니다. 고대인의 시선에서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샤먼의 모습은 영적 존재가 빙의한 증거로 받아들여지며 초자연적 존재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 신비감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이러한 트랜스의 기묘한 특징들은 남아공 드라켄즈버그 고대 양각화에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영양의 머리를 한 반인반수의 기묘한 외형과 곤두선 털, 신체적 한계에서 터져나오는 코피, 단체로 무아지경에 빠진 격렬한 춤 사이는 고조된 에너지 상태를 잘 드러냅니다. 상체를 숙인 채 팔을 뒤로 뻗은 새의 자세는 영혼의 비행을 상징하며 점으로 표현된 땀은 치유력을 지닌 성스러운 액체로 간주되죠. 치유식 장면에서는 환자가 무릎을 웅크린 채 누워있고 샤먼은 정성 어린 손길로 병을 몰아냅니다. 주변에 흩어진 화살들은 질병을 유발하는 악한 힘으로 해석되며 공동체 구성원들이 주변을 빙빙 돌고 춤을 추면서 환자의 회복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회학자 에밀 디르켐은 샤머니즘을 개인적 신비 체험의 범위를 넘어 공동체의 결속과 유지를 위해 만들어진 집단적 상징 체계로 해석했습니다. 샤먼은 사냥의 실패나 예기치 못한 질병, 죽음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강력한 의뢰를 통해 공동체의 불안을 잠재우고 연대감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수행했죠. 특히 샤머니즘 의식에서 폭발적으로 표출되는 집단적 고향감은 강력한 에너지를 형성하며 거친 자연과 죽음, 미래의 불확실성에 맞서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독일 듀렌베르크에서 발견된 9,000년 전 무덤은 샤머니 공동체 안에서 어떤 위상을 가졌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 사례입니다. 무덤 주인은 40대 여성으로 외소증과 경추기형을 지녔는데 이러한 신체적 특이성은 약점이 아닌 영적 자격의 징표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사슴뿔 머리 장식과 동물 송곳니로 만든 정교한 부장품들은 그녀가 영적 중재자로서 특별한 지위를 누렸음을 잘 보여줍니다. 샤먼은 수렵채집 사회의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일종의 위험 관리자이자 춤과 음악, 가면, 불빛을 통해 집단적 황홀경을 이끌어내는 종합의 술가였죠. 인류의 가장 오래되고 원초적인 영적 전통은 첨단 과학의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불확실성에 용하다는 점집을 찾아다니거나 무당의 영험함에 기대어 거액의 비용을 들여 구판을 벌이기도 합니다. 유물론적 관점을 가진 저로서는 샤머니즘이 미개하게 느껴지고 무속신앙이 성행하는 현실이 다소 한심하게 보입니다. 논리를 중시하는 일반 지식인 계층이 신비주의적 믿음에 대부분 회의적인 반면 흥미롭게도 일부 초상류층에서 무속신앙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확인됩니다. 이는 수백억 대의 큰 사업을 결정하거나 정치적 승패를 앞둔 이들이 겪는 막중한 중압감을 상쇄하기 위한 심리적 방어 기제의 산물로 파악됩니다. 혹시 모를 불운을 막고 행운을 붙잡을 수 있다면 믿져야 본전이라는 판단하에 리스크 관리를 위한 심리적 보험을 드는 셈이죠. 샤머니즘의 신비한 현상들은 정말 우리가 모르는 영적 통찰력의 발현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뇌가 만들어낸 신경학적 환상일까요? 설령 실제 초자연적인 무언가가 실제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일상의 평온과 행복에 어떠한 유익함이 있을지는 회의적입니다. 어쨌든 고대 샤머니즘의 전제는 현대인의 근원적 불안과 취약함을 파고들며 과거의 시대 뒤편에서 앞으로도 꾸준히
강력한 심리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